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수트 어디까지 코디해봤니 준비를 했는데, 일명 수트 뽕 뽑는 스타일링입니다. 먼저 수트 제대로 알고 입자 영상에서 나에게 맞는 수트 고르는 법을 먼저 보시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수트 코디 어디까지 해봤니 이 편을 보시면 딱딱하기만 하고 굉장히 단조로운 수트 스타일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성분들이 수트는 매일 입고는 계시는데 너무 한정적인 그 스타일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수트는 이제 정장 스타일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수트 이꼴 정장, 뭐 이 등식이 맞는 등식이기는 하지만, 이 수트라는 아이템을 이렇게 각각 별도로 또 스타일링 했을 때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른 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트는 셔츠와 타이랑 이제 같이 코디했을 때 가장 스타일리시한 이제 비즈니스 룩이 연출이 되죠. 모범 답안인 룩이 연출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셋업 개념의 수트를 스타일링하는 방법과 이 수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세퍼레이트 개념으로 다시 또 스타일링을 연출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셋업 개념의 수트를 좀 더 다양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팁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컬러에 대한 통일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입는 이제 블랙 컬러가 있고, 네이비 컬러가 있죠. 블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크한 느낌이 드는 이제 컬러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네이비 컬러는 블랙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다는 느낌, 쿨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차콜 컬러라고 하는 그레이 계열이 있습니다. 아, 딥한 그레이 그 컬러 수트는 또 블랙과 네이비하고는 다르게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깊이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블랙이 됐건 네이비가 됐건 차콜이 됐건 내가 주력으로 입고자 하는 수트의 컬러를 결정을 해주시면 스타일은 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비, 블랙, 차콜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입는 이제 블랙 컬러의 코디네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컬러를 결정하면 스타일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수트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구매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싼 브랜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SPA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원단, 그러니까 소재가 좋은 브랜드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뭐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은 이 수트만큼은 왜 천연 소재, 좋은 소재를 구매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트를 여러 벌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잘생긴 수트를 이제 한 벌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돌려입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서
천연 소재의 그 좀 질감이 좋은 뭐 울이 적어도 90% 이상 들어간 그런 수트를 구매하는 게 제가 이제 수트를 입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트를 구매하실 때 바지는 가급적이면 두 벌을 구매하시는 게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 두 벌의 바지를 이제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처음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원단의 그 염색을 이제 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제품이 너무 잘 팔리다 보면 리오다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같은 블랙이라고 하더라도 1차에서 생산된 컬러와 2차에서 그러니까 제작업이 돼서 생산된 이 컬러라 할지라도 동일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그 톤온톤 차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수트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가 이제 한 벌인 그 셋업 개념의 그 착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로 한 벌을 더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를 하시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단도 이제 숨을 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천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연에서 채취를 한 이제 원단이기 때문에 이 원단들이 숨을 쉬는 부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 똑같은 아이템을 입는 것보다는 하루는 어느 정도 얘들을 이제 그 아이템들을 숨을 쉬게 해줘야 더 장기간 오래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이제 원단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트를 입게 될 때는 안에 이제 이너라고 하는 이제 셔츠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셔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모품입니다. 이 셔츠를 한번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꾸준히 수트처럼 오래 입는다는 이제 생각은 버리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화이트 셔츠, 저도 지금 화이트 셔츠를 입고는 있는데 황변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일어나요. 누렇게 이제 셔츠가 변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왜 생기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바로 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뭐 한여름이 아니더라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생활의 그 땀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화이트 그 셔츠 같은 경우에는 땀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셔츠를 입고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세탁을 해 주셔야 그 황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이제 보관 관리법 같은 게 되겠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에 이제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 셔츠를 벗어서 세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셔츠를 입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거나 그 부지런한 거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화이트 셔츠보다는 우리가 이제 블루 셔츠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착용하실 것을 이제 권해드려요. 블루 셔츠는 아무래도 화이트 셔츠보다는 황변의 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게으른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쉽게 접근하고 자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트를 만약에 착용했을 때 안에 셔츠가 화이트냐 블루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트를 구매하실 때는 화이트 셔츠 하나, 블루 셔츠 하나, 뭐 블루 셔츠여도 그게 솔리드냐 스트라이프 패턴이냐에 따라 이 V존이 굉장히 달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수트는 좋은 거를 한 벌을 구매를 하시고, 셔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수트는 이 V존의 컬러를, 패턴을 어떤 거를 교체해 주느냐에 따라 상당히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타이가 있어야 되겠죠. 넥타이는 이것 또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실크 소재의 섬유를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폴리에서 오는 광택감하고 천연 그 실크에서 오는 광택감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크 소재의 그 셔츠를 두세 개를 더 구매를 하셔서 하루 타이를 매셨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이 실크 타이가 숨을 쉬고 제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구두예요. 구두도 최소한 두 켤레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 구두도 이제 돌려가면서 착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이제 같은 구두를 신게 되면 구두의 이제 라스트가, 구두의 형태가 굉장히 이렇게 변형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벨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벨트는 되도록이면 그 베이직한 형태감, 클래식한 형태감에 가죽 제품으로 그 코디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트를 고를 때는 신발과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고 많은 수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 수트의 스타일링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샘플로 가져온 이제 아이템이 더 로우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의 수트예요. 유서 깊은 이제 런던의 맞춤형 거리죠. 세빌 로우라고 하는 거리명을 따서 이제 더 로우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더 로우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는 이제 클래식 혹은 이제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선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제 그 영화배우 올슨 자매가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되게 또 유명세를 치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수트는 이 카라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여름에 그 린넨 원단이어서 제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펠트 처리가 되어 있는 이제 언더카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아이템 역시 펠트 처리된 이제 언더카라가 있고, 그리고 원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 버튼이냐, 투 버튼이냐, 쓰리 버튼이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트를 착용을 했을 때 원 버튼이 나에게 더 잘 어울린다 하고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투 버튼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원 버튼을 샘플로 들고 나왔냐면, 투 버튼은 우리가 일반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제일 많이 입는 수트 중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그 버튼 여민 방식이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미를 이제 주려고 하면 투 버튼보다는 원 버튼이 아무래도 그 느낌이 이제 우리가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즈니스맨 스타일에서는 살짝 벗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 버튼 대신에 원 버튼이라고 하는 이제 버튼 여밈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뭐 예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변치 않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입다 보면 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의 그 디자인은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선뜻선뜻 입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디테일을 배제한 이제 수트를 구매를 하실 거를 권해드려요. 이 더 로에서 선보이는 수트는 100% 이제 캐시미어 소재예요. 그 수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상위급의 그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100% 캐시미어 소재와 울 소재의 그 차이점은 글쎄 입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피부로 느끼실 부분인데, 이 100% 캐시미어까지는 너무 이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90% 이상의 혼용률을 가진 울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00%울 소재 뭐가 좋을까요? 이게 양의 털에서 이제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보온의 효과가 있고, 여름 쪽으로 이렇게 한여름에는 물론 이제 린넨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입어야 되지만, 요 정도 날씨까지 5월 이제 초까지는 이 울 소재를 입더라고 하더라도 보온, 보냉 뭐 이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핫썸머 시즌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사시사철 입는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울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혼방된 소재가 있어요. 울에 뭐 폴리를 섞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트는 조금 목돈을 들여서라도 그 천연 소재, 혼방 소재가 아닌 천연 소재를 구입하는 게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슬림핏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츠 라펠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카라 형태감을 갖고 있습니다. 소매 끝과 앞 여밈에 이제 단추가 달리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혼이라고 하는 이제 솥불 단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가로 내려가다 보면 이 단추 또한 그 천연 단추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폴리 단추라고 하는 단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옷을 구매를 하셨을 때 그 주머니를 이렇게 잘 뒤져보시면 폴리백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퍼백 요만한 사이즈의 엑스트라의 여분의 이제 단추를 넣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예전에는 그 원단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뜯겼을 때에는 짜집기를 하라고 같은 원단을 뭐 5 곱하기 5 아니면 뭐 10 곱하기 10 정도로 그 여분의 단추와 여분의 그 소재를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동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간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어디선가 이제 단추를 하나를 이제 뜯겨가지고 없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단추가 일반적으로는 구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엑스트라로 제공되는 소재와 단추를 그냥 이렇게 잘 보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에는 그 여유분으로 드리는 단추와 소재는 정말 잘 보관을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그 옷에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타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알렉산더 맥퀸의 타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크 브랜드 타이입니다. 천연 소재를 이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천연 소재는 숨을 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착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2-3개의 타일을 번갈아 착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타일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할 때까지 이렇게 여미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집에 와서 이렇게 풀게 됐을 때
이게 8시간 이상 몽우리를 쥐고 이렇게 목을 조여놨던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데미지가 입은 그 타이 봉우리가 잘 이렇게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타이를 계속 이제 매다 보면 그 타이에 이렇게 삼각 쉐입이 굉장히 안 이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연 소재의 그 실크 소재 타일을 이제 구매를 해 주시는 게 이게 비즈니스 예의상 맞는 방법입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파유라고 하는 이제 조직입니다. 능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을 이제 파유 조직이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그 타이의 조직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크나 인조섬유에서 그 필라멘트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짜다 보면 저렇게 골이 있는 직물의 외관이 이제 형성이 돼요. 촉감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산뜻한 것이 특징인 부분이죠. 저 파유 말고 그 플레인이라고 하는 조직감 없이 우리가 그 세틴이라고 하는 이제 윤이 반질반질 나는 그 부분, 그 조직에 이제 타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에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파유가 넥타이의 가장 기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팅 공단 조직의 타이는 광이 너무 이렇게 번들번들 심해서 자칫 좀 우리가 날라리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파유라고 하는 그 조직은 은은한 광택감을 내주는, 어떻게 보면 타이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그 원단의 조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를 매더라도 그 사람의 감성,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 차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일반적인 클래식한 룰을 따라주는 게 가장 멋스럽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 색깔의 그 이제 자수 처리가 돼 있어요. 그 브랜드 고유의 이제 댄싱 스컬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딕스럽고 유머러스한 이제 원포인트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의 폭은 일반적으로 이제 7cm에서 9cm가 가장 일반적인 그 타이의 폭이에요. 이 타이도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즈룩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비틀즈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비틀즈가 슈트를 착용했을 때는 이 타이 폭이 2cm에서 3cm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날렵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유행이 한 그 뭐라 그러나 사조로 그냥 넘기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대중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타이의 폭은 7cm에서 9cm, 이 폭을 지켜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클래식하게 수트를 착용하는 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리드의 그 타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체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땡땡이 무늬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스트라이프는 굉장히 경쾌해 보이는, 산뜻해 보이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체크 타이는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거고, 이 땡땡이 카라의 타이는 여름 시즌에 이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패턴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렇게 청량감이 드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타일을 선택을 하는 것도 참 센스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솔리드 컬러의 그 타일을 뭐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뭐 솔리드 하나, 스트라이프 하나, 뭐 체크 하나 이렇게 그 패턴 조직이 틀린 타일을 갖고 계셔서 그거를 활용하다 보면 스타일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다양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베이직한 솔리드 컬러의 타이는 가장 이제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트루저는 더 로우의 이제 제품입니다. 바지를 고를 때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노턱을 구할 거냐, 원턱을 구할 거냐, 아니면 투턱을 구할 거냐. 원턱, 투턱, 노턱 참 어려운 이제 난제인 거죠. 굉장히 지금 뭐 오버사이즈가 유행을 하고 있다, 슬림핏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이 두 개를 다 뛰어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턱의 바지인 것 같아요. 투턱은 그 볼륨감이 원턱보다는 이제 좀 더 심하게 많이 들어간 디테일이기 때문에 살짝 그 비대해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을 거고,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렇게 스키니하게 마르신 분들은 원턱보다는 투턱 바지를 입었을 때 그 왜소해 보이는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턱의 바지가 가장 그 비즈니스 룩을 연출하는데 좋은 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지는 이제 두 개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수트를 오래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켓, 수트를 이렇게 입고 활동을 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부분에 활동량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의외로 이제 팬츠예요. 그래서 팬츠는 그 자켓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주름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의에 비해서 원단이 그 해지는 속도가 월등히 많은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츠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그 제품으로 두 개를 구매를 하시는 게 스타일을 좀 더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팬츠를 착용을 하고 났을 때 오염, 이염이 됐을 때 그 하루 입은 거를 계속해서 드라이를 맡기는 거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럴 때 이제 간단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오염이 묻은 부분은 바로바로 제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손수건을 많이 이제 갖고 다니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 수트에서 이게 또 매너 오브 매너, 지켜야 될 매너 중에 하나가 바로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빨리 들어가셔서 그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그 오염된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주시면 원단이 변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급한 정도로는 막을 수 있는 이제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그 벨트를 착용을 할 거냐, 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그 허리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벨트 고리가 있는 바지가 더 좋습니다, 아니면 그 허리 조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팬츠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명 우리가 이제 그 고무줄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허리가 너무 늘었다 줄었다를 이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허리 조절 디테일의 팬츠는 사실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몸무게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착용을 했을 때 더 멋진 그 핏이 나오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뭐 그 허리 사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또 제일 심한 데가 이 허리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우리가 벨트 고리가 있는 바지를 구매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지를 착용하고 났을 때 앞뒤의 중심에 이제 주름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구김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수건으로 올려놓고 다림질을 해 주시는 게 좋은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러치, 우리가 이제 일명 안다리선이라고 하는 그 가랑이 있는 부분에 굉장히 주름이 많이 가지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도 손수건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의 다림질을 해 주셔야 이제 계속 새 거 같은 이제 바지를 착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후크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지를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바지는 이제 하나는 이제 후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걸쇠처럼 여미게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스테인레스에 요거 보이시죠? 이게 1단인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이 후크가 이제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짜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단짜리는 우리가 옵이라고 하는 이 폭이 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이 2단의 후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바지는 아무래도 허리선을 이렇게 폭이 높게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그 핏을 연출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바지는 1단 후크로 이어졌기 때문에 2단 후크에 비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노멀한 그 이제 바지의 사이즈예요. 이제 바지 안감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지를 구매하실 때 이 바지 안감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바지 이 엉덩이 부분에는 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만 이렇게 라이닝, 안감이라고 하는 달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 바지를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서 보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반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남자의 그 팬츠에 안감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반바지 형태로 앞 뒤에 다 이렇게 라이닝이 들어가 있는 그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착용을 하면 이제 땀이 나기 때문에 갱긴다는 표현이 있죠. 살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바지를 구매하실 때는 내가 구매할 이 바지에 안감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바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허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맞추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지 이렇게 뒷중심을 원단을 이렇게 접으면 봉제선이 지금 잘 보이실래나? 봉제선이 여기 있고 여유분이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바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선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여유분을 주는 이제 바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바지를 구매하실 때는 허리에 맞추시는 부분이 아니라 힙에 맞춘 다음에 허리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나에게 잘 맞는
팬츠를 이제 구매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바지에는 이렇게 밑갓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 TC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남자 바지들은 그 스트라이프 원단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배색으로. 이런 이제 바지의 형태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그 바지는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 여기 이렇게 흐릿하게 보시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두 줄이 처리가 돼 있는 바지들이 이제 그 안감을 그 밑가시를 보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처리는 왜 하냐면 이렇게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셔츠가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바지가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서 이렇게 셔츠가 자꾸만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발이 남았죠. 신발이 지금 소개해 드릴 신발은 킹스맨의 이제 몽크 스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신발을 저는 코디를 했어요. 킹스맨은 보통 이제 외주 방식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좀 특이한 브랜드입니다. 조지 클레버리라고 하는 그 브랜드와 협업을 한 이제 몽크 스트랩 슈즈예요. 이제 신발 역시나 그 스타일별로 이제 그 장단점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맞는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더비 슈즈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의 이제 그 옥스포드 슈즈 브로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슈즈 아니면 이제 제가 그 스타일링으로 제안해 드리는 몽크 스트랩 슈즈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내가 깔끔한 게 좋다고 하시면 더비 슈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 좋아 이러면 옥스포드 셔츠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와는 다르게 이 몽크 스트랩은 그렇게 구두를 보면 그 유니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한 면도 있지만 유니크한 그 멋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했을 때 몽크 스트랩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이제 픽스를 시켰습니다. 구두야말로 그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아이템일까 싶어요. 이게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뭐 더비 슈즈, 옥스포드, 또 지금 소개해드린 몽크 스트랩 슈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스타일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유가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 구두 역시나 이제 두 개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착용을 해주시는 게 구두 형태감을 유지하고 더 장시간 신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이제 브로깅이 굉장히 특징인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앞 코 부분에 천공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뽕뽕뽕뽕뽕 무늬가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폴리시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앞 코 부분이 유독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게 되는 그 부분을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의 그 폴리시가 들어간 부분은 그 가죽의 종류가 틀린 거죠. 그거는 이제 에피라고 하는 가죽을 사용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라 그래서 어느 한 포인트에만 주로 이제 앞 코 부분에 이렇게 광택감을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물광 그거를 이제 에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되게 그 이브닝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연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시상식에 뭐 참석을 하러 갈 때 주로 이 에피라고 하는
그 물광 느낌의 반딱반딱반딱거리는 이제 그 소재를 이제 차용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앞 코 부분에 그 폴리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가죽 라이닝과 이제 솔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가죽 라이닝과 솔의 그 단점은 뭐냐면, 이게 물하고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상극으로 변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가죽 라이닝과 솔을 사용한 이제 구두인데, 이 형태감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슈트리라고 하는 거에 보관을 이제 해 주시는 게 구두를 장시간 신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슈트리라고 하는 부분은 요새 그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아이템을 아끼는 마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걸 더 오래 착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좀 부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제 그 브리프 케이스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브리프 케이스는 베네스 윈치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의 것이에요. 블랙 풀 그레인 송아지 가죽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탑 핸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탈착이 가능한 어깨끈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뒤에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또 브랜드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안에 뭐 그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 슬립 포켓이 있습니다. 노트북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브랜드에서 다 제공을 하는 그 편의 기능이에요. 왜 이 브레이프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그 관리를 잘한 브리프 케이스, 내 손때가 묻은 이 브리프 케이스는 정말 대물림이 가능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대물림까지는 조금 어려운 아이템이고, 남자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난 후 내 주니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만년필, 시계, 뭐 반지, 그 다음으로 남자들이 물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브리프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좋은 소재의 이 브리프 케이스를 이제 선택을 잘 하시고 보관 관리를 잘 하시면 내 이제 후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컬처 앤 그로스의 안경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이제 깔끔한 형태감의 안경은 이제 블랙 아세테이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4주 정도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똘똘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패션 아이템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제 탐포드의 시계입니다. 탐포드는 이제 과거에 구찌와 입생로랑, 지금 이제 생로랑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부쉐론에서 시계를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이제 그 시계 라인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커브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이게 손등이 굉장히 잘 밀착되게 커브가 틀어져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감의 시계를 출시를 했습니다. 요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어딜 가나 이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그렇게 많이 착용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계 판매량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시계 판매량이 이제 갈수록 더 시장이 커져 간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이렇게 디지털화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라고는 이제 그 아날로그 쪽으로 계속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수트 다음에는 이게 액세서리가 어느 정도 밑받침이 돼줘야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격식을 갖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나한테 갖추는 격식, 이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제 시계가 아닐까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요. 검정색 악어 가죽 이제 스트랩은 탈착이 가능해서 밴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블랙 벨벳 다이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 메탈 인덱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한 형태감의 시계는 이제 어떤 스타일과도 코디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린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비즈니스 룩의 제일 기본인 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 화이트 셔츠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권위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블루 컬러감의 셔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는 솔리드고 하나는 이제 스트라이프 패턴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화이트 셔츠에 블랙 타이를 맸을 때와 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소라색 그 블루 셔츠에 타이를 맸을 때의 느낌은 확연하게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그 필수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그 목폴라가 있습니다. 터틀넥이죠. 이 터틀넥을 셔츠 대신에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셔츠 코디를 했을 때 그 잘 갖춰 입은 듯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 그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상의 메인 컬러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진다 이러면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버버리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맨 왼쪽에는 전형적인 그 버버리 형태감의 베이지와 블랙의 이렇게 컬러 믹스가 되어서 굉장히 세련된 미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전형적인 버버리의 형태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제 버버리의 그 스타일이죠.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세련된 맛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블러킹이 되어 있는 이제 그 버버리를 코디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수트 코디를 했을 때 화이트 셔츠에 수트를 입은 거에 저 버버리 코트는 찰떡궁합인 이제 스타일링입니다. 블랙 컬러의 버버리를 그 올 블랙에 코디를 하셨을 때는 약간 좀 너무 이제 새카마니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머플러죠. 머플러까지도 이제 블랙으로 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그 시커먼 룩이 연출이 되니까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지브라라든지 체크라든지 이렇게 패턴물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면 전체적인 룩이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머플러는 뭐 수트나 그 버버리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런 단품의 액세서리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지금껏 내가 스타일링하지 못한 그 룩에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한 맛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줄기를 저는 이제 그 블러킹이 돼 있는 버버리를 이제 잡았으니까 이걸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켓을 벗고 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목폴라를 입었을 때도 가을에서 초겨울까지 넘어 들어가는 그 계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시크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트를 또 다르게 이제 좀 더 캐주얼하고 젊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제 티셔츠하고 이제 스니커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팔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그 티셔츠와 그 반스에 이제 스니커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트에 셔츠 대신에 저렇게 뭐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든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셔츠를 입으시고 그 구두 대신에 스니커즈를 신으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활동감 있고 젊어 보이는 이제 수트 스타일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바로 이 셀비지 데님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장 바지를 걷어내고 그 똑같은 컨디션에서 셀비지 데님을 이제 코디를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위크엔드 룩이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목폴라의 중요성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코디컷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셀비지 데님 진에 그 니트 목폴라를 입으시고 그 수트 블레이저를 같이 착용을 하고 그 슈즈를 신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이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뭐 금요일 날 입고 출근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버버리를 얹혀주면 룩은 좀 더 다양해지는 이제 부분이 있죠. 바지는 두 개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남자들이 자켓 다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블루종이죠. 그래서 그게 항공 점퍼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죽 소재의 점퍼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항공 점퍼 스타일을 이제 스타일링 제안을 해드려요. 이 항공 점퍼는 과연 캐주얼한 아이템이냐 아니면 비즈니스 룩까지도 코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사람마다 뭐 그 스타일링하는 방법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 비즈니스 룩에도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코디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 항공 점퍼 안에 어떤 이너를 입느냐에 따라 자켓만큼이나 느낌이 굉장히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컨디션에서 수트 스타일링 제일 기본을 했을 때 그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의 그 컨디션을 이 항공 점퍼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굉장히 그 수트에서는 느끼지 못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이 나지 않나 싶어요. 역시나도 이제 그 니트 터틀넥과 코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부분이죠. 솔리드의 그 자켓이 조금 지겹다 하면 그 다음에 대안이 바로 이 글렌 체크의 블레이저가 아닐까 싶어요. 자켓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은 굉장히 틀려지죠. 거꾸로 코디를 이제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솔리드 자켓에 체크 패턴의 바지를 입으면 어떠냐? 맞습니다. 이럴 때 역시 수트는 한 벌로 이루어진 거를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보시는 착장 컷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체크 셔츠에 블레이저 하나만 있어도 내 그 수트 스타일링은 굉장히 틀려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이를 벗어버리고 그 니트 목폴라를 코디를 하면 그 솔리드에서 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질감이나 텍스처가 풍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의 대표 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머린 룩이에요. 스트라이프 그 패턴의 니트를 같이 이제 코디를 하다 보면 바지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정말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트의 스타일링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실상 그렇게 많은 아이템은 아니에요. 일단 컬러를 블랙으로 하실 건지 네이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차콜로 하실 건지 묶으시고 가장 대표되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믹스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수트는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돼 이렇게 코디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 점퍼와도 또 콤비네이션의 그 체크 블레이저와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수트 아닐까 싶어서 일명 수트 뽕 뽑는 스타일 이 기획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셔서 상황에 맞게 그 패션 센스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끝인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역시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네요. 좀 더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나 뭐 힌트를 주실 분들은 컨텐츠 밑에 댓글에 진호에게 어울리는 끝인사 이걸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